수채석 제6장은 개방법으로 근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단순 고정점 반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고정점 반복법은 기존에 주어진 방정식을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꿉니다. 즉 좌변에 x 그리고 우변에는 나머지 식 이렇게 바꾸고요. 이 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x 값을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사실 이 식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씩 y equal x와 y equal gx 이 두 개의 식이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의 예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y equal x라는 것은 45도를 가지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식이죠. 그리고 y equal gx라는 식이 또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근인데요. 이 지점이 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하는 게 요 식을 구한다는 것, 이 식에서 x를 구한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을 근을 어떻게 구할까? 먼저 식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초기에 추정치 하나를 줍니다. 가령 여기서는 x0 여기쯤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x0를 그 g에다가 집어넣으면 gx0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f바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g라고 생각하시면 gx0는 이 높이죠. 이것이 gx0입니다. 그렇게 구한 gx0를 x1에다가 x1으로 간주하는 거죠. x1. 그런데 이 높이라는 것이 그 y equal x라는 것은 45도 각도를 가진 직선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수평 라인을 딱 그으면 이 높이가 바로 지금 이 gx0와 같은 거죠. 그런데 45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gx0와 같은 값이죠. 그래서 요 gx0 요 크기를 x1으로 둔다는 거니까 여기가 x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0에다가 업데이트된 x1이 여기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넣으면 여기에 또 gx1이 나오겠죠. 또 이거를 또 x2로 주게 되면 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이게 x2가 되고 이게 gx1이라는 거죠. gx1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다 보면 이제 근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픽하게 잘 표현을 묘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처음에 x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뭐 그 수평 라인을 그어서 y equal x 만나면 여기서 또 내려오고 또 옆으로 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가는 형태로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절차가 이겁니다. 뭐 단순합니다. x0를 설정하고 gx0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x1으로 대체한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 중단하느냐? 상대 오차는 xnew분의 xnew 빼기 xold 한 절대값으로 해서 정해진 값이 초과했는지 또는 이하로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값 이하로 떨어지면 빠져나가고요. 끝내고 아니면 다시 2분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방법은 아주 그 gx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융통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 점이 단순 고정점 방법법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수렴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수렴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어진 gx를 1차 미분을 하면 이거는 기울기가 되죠. 근데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죠. 그럼 이거는 또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구간에 따라서 수렴하는 특성이 달라지는데요. 현재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제 y equal x라는 45도 이제 직선식이고 그리고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있는
즉 이거죠.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대략 이런 정도 기울기가 나오겠죠. 양수값으로. 그러면 이렇게 가서 수렴이 되는 점진적 수렴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분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즉 이 구간에 있으면 이 수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음수값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것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점점 스파이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근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수렴을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진동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가 1보다 크면, 1보다 크다는 것은 45도선 바깥에 있는 거죠.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출발했다가 이렇게 해서 근은 여기 있는데 계산의 결과는 점점 바깥으로 가고 있으니까 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 이게 이제 급하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때 해보면 이렇게 근으로 가지 않고, 여기가 근입니다만 점점 돌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결국은 수렴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고정적 방법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1차 미분의 값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의 범위 내에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근을 x를 구하라는 거죠.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단순 고정적 방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좌변에 x를 남기고 우변으로 나머지를 보내면 되니까요. 선택지가 몇 개 있는데 일단 여기 x를 남기고 나머지를 보내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럴 때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g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의 해를 구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제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1차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미분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0 범위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렴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y equal x는 이 직선식이고요. 그리고 y equal gx는 이런 곡선식입니다. 그리고 초기치를 x equal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0이죠. 0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현재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값이 나와 있습니다. 0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0.33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동일한 식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x의 제곱하는 요 부분, 요 x를 좌변에 남기는 방식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역시 x는 gx인데 이때는 제곱이니까 이제 루트가 들어가고,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마이너스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y equal x고 그 다음에 y equal gx는 이렇게 이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으니까 발산이 돼버리죠. 반복을 하면. 그것은 이것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이라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수렴이 되기도 하고 발산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제를 엑셀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고정적 반복법이고요. fx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식 변환을 이렇게 했죠. 초기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값 0을 넣고 이제 이 0에 해당되는 gx 값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exponential 그리고 x 그리고 마이너스 2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gx를 새로운 x1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니까요. 이 자리에 바로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이렇게요. 또 이 값에 의해서 또 새로운 gx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당기면 이제 계산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또 여기다 가져오고 거기서 계산하니까 결국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반복적으로 계산이 우리가 되거든요. 요것이 이렇게 되고 다 지금 보시면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쯤 되니까 숫자가 이제 변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값이 해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 오차는 new old로 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다 지금 집어넣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한번 상대 오차를 해보니까 예,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요게 new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상대 오차가 벌써 여기만 해도 1 곱하기 10에 여기만 해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상당히 잘 수렴이 되는 것을 지금 이 예제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